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바꾸고 수사권을 내려놓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이 정치 개입과 사건 조작의 대명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개혁안에 악마적 요소는 혹시 없는지 오늘 더정치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기자 시절에도 성환영 선배가 쓰신 기사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정말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정원 개혁의 역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국정원 개혁의 역사보다 국정원 자체 역사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옛날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기관의 뭐 미국의 OSS 뭐 이런 정보기관들은 이제 전쟁 와중에 정보 부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게 전신이 돼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1961년에 박정희 조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네. 그래서 5.16으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군정 시기에 중앙정보부를 만든 겁니다. 그때 중앙정보부가 이른바 이제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 뭐 이런 건데요. 일테면 증권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다음에 워커힐 호텔을 짓게 했고요. 그다음에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빠찡꼬라는 그 일본 오락기를 도입을 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이제 거액의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화당을 창당했던 그 공작을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1963년에 민정으로 이양을 하면서 바로 그 쿠데타 세력이 그대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대 의혹 사건은 영원히 이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묻혀버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떤 중앙정보부가 어떤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뭐 그런 조직이고요. 제가 이제 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뭐 한 60년대, 70년대 그런 신화가 참 많았습니다. 어디가 제일 세냐? 뭐 중앙정보부가 세냐? 군인들이 세냐? 뭐 보안사가 뭐 세냐?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뭐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이 중앙정보부 직원한테 두들겨 맞았대더라. 뭐 이제 이런 신화들이 많았고요. 공항에서 잘못하면 중앙정보부 직원들한테 뭐 뒤쪽 사무실로 끌려 들어가서 뭐 두들겨 맞았대더라. 뭐 이제 이런 소문이 막 돌기도 했고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전과가 많습니다. 박정희 삼성계엄 공작 중정이 주도했고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낙선시키는 공작도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 이제 유신 체제를 만드는 어떤 정권의 어떤 호위 조직으로 활약을 했고요. 뭐 한마디로 국내 정치를 위한 정권 수호기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의 그 부장이 1979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실 그 조직을 만든 그 어떤 창조주를 그 이제 피조물의 수장이 총으로 쏴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는데, 안기부.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개입의 뭐 그 유전자를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를 했던 윤여준 전 장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해서 절대로 정보기관 공작 정치 하지 마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놓고도 나중에 선거에 임박해서 질 것 같으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 안기부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끼리 그거 하지 않기로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요. 아무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제 그림자가 이어졌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끊어졌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죠. 그렇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 국정원을 정보기관을 그냥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놔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온갖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 흔적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은 정말 예전에 중정이 하던 짓을 사실상 다시 답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폐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폐단이라는 그 행태를 많이 보였고,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국정원, 국가안전기획부부터 국정원 넘어오는 순간 해서 뭐 저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네. 이런 게 드러났고, 그게 이제 사실 DJ 정부 때도 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왜 지금 이명박 박근혜만 있냐 할 거면은 DJ 노무현 정권 때도 다 포함해서 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간 드러났던 어떤 적폐의 강도나 수위 아니면은 이 범위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좀 비교하기가 조금 난망할 정도로 좀 너무나 이제 최근 9년 이때 좀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어떤 이른바 본연의 임무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이 벗어나기 시작한 그 계기가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죠. 그러니까 네. 저 서울시청에서 소문나기로는 따로 원따로라는 별명. 그러니까 워낙 혼자 놀고 뭐 하고 뭐 여기저기 수도꼭지나 잠그러 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서울시청에서 맡았던 업무가 이제 그쪽 업무라서 이제 그런 좀 얘기가 나왔던 양반이 이제 갑자기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가면서 철저하게 어떤 좀 국가가 아니라 정권 보위에 좀 치중하는 완전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이제 이 퇴행을 겪으면서 지금 아마 지금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좀 특성이 좀 괴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굳이 뭐 과장된 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비치는 정보기관을 굳이 우리가 대비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정원은 대규모 공채로 지금 기본적으로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네. 사람들을. 네. 공채 포스터가 붙고 공채 지원 날짜를 갖다 국정원이 공고하고, 사실상 만약에 저 북한이나 이런 좀 애들이 국정원의 직원들이 누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은 아마 공채 시험장 앞에 이렇게 정문 앞에 서서 저 수험생들, 한번 취준생들이죠. 취준생들에게 저 김밥이나 검은 저 마카 사인펜 팔면서 얼굴만 보고 좀 찍어두면은 나중에 한 10년 뒤쯤에는 그 사람들이 국내든 해외든 이런 국정원 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국정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나오지만 사실은 좀 손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기본적인 리크루팅 시스템부터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거듭 여기서 강조되는 건 한국적 상황, 한국적 정보기관의 상황에서는 이때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 그 원세훈 원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전직 국정원장한테 제가 한 6월, 지난 6월 정도에 들은 얘기입니다. 역대 원장 중에 최악의 원장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끼리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다. 근데 그 이유가 국정원을 서울시처럼 다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오래 했죠.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시각에서 보면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직원을 오래 두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원청 하청 관계라든지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항상 그 한 분야의 사람을 오래 두지 않고 아주 그 정례적으로 이제 활발한 인사 교류를 네.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이 물론 이제 본인은 비리 혐의로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 이제 더 나쁜 짓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스파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나 망원들이 있습니다. 이 망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임무를 띠고 공작을 하는지는 국정원 본부의 데스크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이중 스파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와서 인사를 다 해서 이 데스크들을 다 헝클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바람에 중국하고 북한은 현지에 있던 망원들이나 공작원들이 본부하고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 심지어
잡혀가거나 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역대 최악의 원장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국내 언론에 뭐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주한미군이 대북 휴민트 부대를 창설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10월 달쯤에 휴민트 부대를 창설한다. 이 휴민트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파악해온 정보, 이걸 이제 휴민트라고 네. 하죠. 인공위성에서 찍는 사진 같은 건 시진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것하고 이제 시진트하고 휴민트를 결합해서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대북 정보는 미국의 시진트하고 우리 공작원들이 파악해온 휴민트하고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해가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 분석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의 그 영변 주변에서 그 모래를 목숨을 걸고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나왔고요. 그걸 근거로 우리 정부하고 미국에서 북한에다 대고 당신들 그 핵 폭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고 뭐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북한에 보냈던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망들이 이제 다 휴민트가 끊어지면서 휴민트가 붕괴가 된 겁니다. 주한미군에서도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 우리가 휴민트 정보를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예 그 정보 부대를 새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5월에 난 뉴스고 그때 10월에 창설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쯤 아마 이미 만들어졌거나 네. 만들고 있을 겁니다. 참 우리 지금 정보기관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참 한심한 일이죠. 지금 본업인 정보 활동은 이렇게 붕괴돼 있는 상황인데 뭐 댓글이나 달고 뭐 이런 참 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국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위험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불법적인 일탈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원래 국정원이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까지 다 붕괴를 시키고 퇴행을 시켰다는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그 여론이 어느 때보다 지금 딱 들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안 형태로 이제 내놓은 이제 자체 개혁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름을 이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이 정치 관여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리를 끊겠다 이 의지가 좀 강해 보이던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예, 명칭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네. 원래 애초에 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해외안보정보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해외라고 표현했을 때 헌법상 이제 북한을 우리의 영역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결과를 작용한다 이런 이제 아마 판단을 해서 해외가 아니라 대외로 뭐 이제 명칭을 갖다 이제 수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보안 정보 이건 사실은 국내 저 정보 수집하는 IO들 이거 폐지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폐지를 갖다 몇 달 전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뭐 발표했을 때 이걸 법으로 국정원법으로 개정해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 원장의 훈령 정도로 할 경우 만약에 정권 바뀌고 원장 바뀌면 또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뭐 한겨레를 포함해서 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법령에서 아예 그 부분을 표현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가장 이게 지금 저 쟁점이 되는 게 대공수사권. 네. 이 부분은 이제 이관. 이제 그동안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 분석 업무에 수사까지 맡게 되는 이 폐단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것은 첩보를 수집하는 사람과 이를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갖다 실행해서 어떻게 뭐 수사로 하든 이 여러 가지 집행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야지 상호 견제가 되고 특히 이제 어떤 첩보라는 게 이제 특정인의 바이어스, 편향된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A 첩보가 있으면 B 첩보도 수집해서 그걸 갖다 또 다른 제3자가 중간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게 사실은 정보 생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네.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 수집과 분석과 수사까지 하나를 다 쥐고 있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완전 형해화가 된 거죠. 어떤 그런 객관성 담보라는 게. 뭐 국정원 내부적으로 각각의 그 기관들이 서로 내부의 기능은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 위에 이제 상층부로 이 지도부로 올라가면서는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권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뭐 방향이나 어떤 저 국정 운영의 방향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열려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공수사권 이관은 그동안 가장 크게 이제 좀 요구됐던 부분이고 이게 이른바 공안 통치의 가장 전이었었죠. 이제 요 부분을 일단 이관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이관하는 기관은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에 뭐 안보수사국을 갖다 신설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보조를 같이 맞춰서 안보수사국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능을 떼어낸 대신에 뭐 방위산업 뭐 아니면 경제안보 침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뭐 해서 좀 자신들의 또 새로운 기능들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이걸 뭐 제가 봤을 때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게 국정원이 이게 지금 자기 기능을 내놓은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기능들을 막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이 법안 개혁안, 국정원 개혁안 자체에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사실 지금 워낙 앞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에 해놓은 행태들이 워낙 해괴해서 지금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 이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뭐 서훈 국정원장 잘한다 이러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시민들이 지지하거나 응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고 다만 워낙 고난과 이 기능과 또 어떤 시민의 개인 침해, 인권 침해 같은 게 워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견제, 감시, 감독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래야 될 대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촛불 정부 거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개혁 상황, 이 진행하는 상황을 응원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은 어쨌든 무조건 1원칙은 감시, 2원칙도 감시, 3원칙도 감시 이 대상이지 이걸 갖다 저희가 뭐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수사권을 내려놓고 정보활동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 네. 정상화, 사실 개혁이 정상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뭐 맞다고 보고요. 수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뭐 방위산업이라든가 뭐 경제안보, 사이버 테러 이 관련 정보 수집은 우리가 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조정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 관련 수사 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역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원하고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국정원의 현재 대공수사국이라든가 이제 이름은 명칭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바뀌어 있겠습니다만 수사 관련한 이 사람들 뭐 이른바 사법경찰관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권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될까요? 이 조직 폐쇄해야 되겠죠. 국정원 직원 갑자기 해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역량을 즉 인원과 조직을 이번에 추가된 직무조항 정보 수집 활동에다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조직 개편 같은 걸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말이 나왔지만 정보 수집, 본연의 업무인 정보 수집 권한 그 기능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 하면서 경제 안보 침해, 방위 산업 침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뭐 이런 것을 직무 범위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국내 보안 정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가지고 해오던 정보 수집 업무를 이렇게 명확히 명시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 뭐 경제안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기술 유출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거고요. 네. 또 방위산업 뭐 이런 걸 사실은 방위산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첩 개념으로 포함되겠죠. 기존에도 방첩에 대한 기능은 국정원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기존의 기능에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다만 사이버 관련돼서 네. 뭐 대응 이게 작년 초에 이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하면서 이후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박근혜 정부와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 적극 요구했던 게 추가로 국정원까지 사이버 테러방지법 네. 기능을 갖다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 기능을 이번에 보면은 이 스리슬쩍 비슷한 조항이 하나 저 국정원이 내놓은 그 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항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완벽하게 아마 그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따로 법안으로 오는 것보다는 뭔가 기능과 역할이 당연히 좀 구체화되지 못하고 좀 줄어들기 하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을 자기네 지금 국가정보원법에 아예 지금 명시하는 려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일단 뭔가 좀 하나 내놓으면서 하나를 새로 또 얻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수겸장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보면 수사는 안 하지만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 인력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오늘 수사하다가 내일부터 정보 수집해 이럴 수는 없고 아마 그 인력들이 뭐 일부는 만약에 새로 안보수사국이 따로 뭐 좀 독립되게 설치된다면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뭐 좀 한마디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을 네.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뭐 따로 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뭐 직무 전환 교육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갑자기 뭐 국정원 직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수사하던 사람이 내일 정보 수집을 하려면은 그에 따른 아마 장기간의 좀 전환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건 이제 뭐 국정원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겠고요. 거기도 어차피 공무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를 수는 없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힘든 조직이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 그러니까 정상화안이라고 합시다. 이제 개혁안은 좀 너무 나은 거야. 정상화안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정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은 있죠. 네. 보면 이거는 국정원이 발표하면서 했던 문구가 재밌는 게 이건 오로지 정보 수집만 하는 것이지 수사용은 아니다. 수사나 내사용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사실 경계가 너무 애매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는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무슨 국내 정보를 폐지한다고 해서 뭐 그러면은 아예 국내 정보를 손을 놓느냐 그거 어렵다라고 주장해왔던 게 그간에 계속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딱 내놓은 걸 보면은 수집만 하지 안 합니다. 뭐 아니면은 국내 정보는 아예 삭제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건 사실은 약간 뭐 표현상의 어떤 문제인 것이고 실제 속내는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도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거듭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명문화됐다는 어떤 그 구속력과 그에 대한 이제 처벌 요건들이 강화됐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선의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국정원 스스로의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 국정원법에는 직무 범위가 국내 보안 정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좀 너무 포괄적이죠. 이 표현을 없애고 좀 구체화시켰어요.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이렇게 뭔가 좀 너무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를 잡았던 거를 구체화시켰다. 이건 뭐 상당히 좀 개혁 의지가 전 있다고 평가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정원이 앞으로 그러면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기관을 아예 해산하지 않는 한 좀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한 감시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해가면서 우리가 이 국정원 자체가 어떤 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지만 또 국민들은 그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저 한겨레에도 이제 기사를 계속 여러 해 동안 써왔던 건데 각 부처에 대한 정보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네. 가지고 있는 게요. 이거 이번에 전혀 국정원이 손 안 댔거든요. 그 조항이 그대로 예, 이게 이어져 갔죠. 관련 유지가 그동안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에서도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해야 된다는 게 여러가 있었는데 이 기획 조정 권한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특수활동비 논란의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방부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 정보 보안 업무를 이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 아마 총 19개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국정원 예산이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로는 뭐 한 1,90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시민단체 추산이고요. 그게 실제 더 얼마나 될지는 이제 국정원만이 알겠죠. 이제 이 예산들이 그 각 부처에 숨어 있으면서 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이 전체 부처를 통할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자기네들의 하위 기관처럼 이제 부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경찰, 뭐 군,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댓글 업무 내지는 뭐 이런 좀 뭔가 정치 관여 행위들도 사실은 국정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사이버사에 수당을 줬죠. 예, 예.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왜 안 건드렸을까? 국정원 못 빼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정보 업무 누군가 기획 총괄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갑자기 국정원이 하면 큰일 나니까 없애 하면 안 되죠. 그냥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대안들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논의했던 게 그러면 따로 뭐 국무총리실 산하든 아니면 따로 좀 독립된 기관 아니면 대통령 뭐 어디든 좀 뭐 따로 기능을 갖다 그 기능을 부여하자. 국무총리실 산하가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 국정원이 논의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기능이 대공수사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대공수사권은 어쨌든 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부분이 있고 최소한 또 어떤 사회적 논의 수준이나 합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가지고 있으면 더 분란만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빼놓은 게 무슨 저 찬양 고무죄 같은 거는 우리 수사 안 한다. 사실 그거 찬양 고무죄 요새 법원 가면은 무죄 팍팍 나오고 경찰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 중에 사실은 얘기 별로 안 되는 거는 선심수치 내놓는 척하면서 지금 가장 지금 저 중요한 기능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딱히 관심은 두지는 않고 있지만 저 가장 저 단체나 인권 단체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능은 아예 지금 이 손을 전혀 안 대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저 개정안에 따른 신구 조항 조문 대조표를 봤는데 전혀 한 글자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옮겨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기관이 사실 무조건 힘을 뺀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정보기관이 어쨌든 여러 뭐 합법적인 감청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무슨 국내 어떤 그간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 안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런 부분은 보장해 주되 다만 그간 여러 가지 좀 그 국정원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했던 영역 아니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른바 동티가 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뭐 통제나 제도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사실은 지금 야당이 지금 대공수사권 절대 안 돼 불가라고 주장하듯이 여당에서도 기획조정 권한 이 부분 일부 허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이 좀 논의가 돼야지 뭐 그냥 단순히 저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여당이 만약에 국정원 이번 안을 갖다 끌고 간다면은 그거는 뭐 저 진정한 국정원 개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다른 정부 부처에 갖고 있는 정보 보안 기획 조정 권한 이게 상당히 독소 조항이고 그게 정말 핵심인데 그 부분 지금 안 건드렸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자, 이제 이 국정원 정상화 이거는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해서 그 이름도 이제 대외 안보 정보원법 이렇게 이름도 바꿔야 하고요. 전면 개정의 이제 방법으로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통한 겁니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긴 했지만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도 그 합의가 돼야 원만하게 이제 처리가 될 텐데 국회에서 이 법안 정상화 법안 어떻게 처리가 잘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국정원법 같은 대표적인 좀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이런 법안에 손댈 때마다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 써먹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오늘 당장 그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그 인권 침해를 좀 막기 위해서 개혁을 하자 이런 시각을 색깔론으로 이제 맞받아치는 건데요. 이게 뭐 우리 언론부터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네. 국정원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국정원 손 뗀다면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를 누가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중앙일보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대안 갖고 내린 결정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공수사권은 누가 갖는 거냐 이제 묻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어제 즉시 예상대로 논평이 나왔는데요. 논평의 제목이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이죠. 지금 국정원 개혁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수구 세력이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이념 공세를 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슬픈 현실은 국회 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면 국정원법 개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도 어렵게 돼 있어요. 네. 바른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른정당이 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른바 안보에 있어서는 이제 보수 이렇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개정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근혜 정부 이제 초기에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실은 이제 셀프 개혁안 나오기 전에 네. 국회에서 2014년하고 2014년 초까지 국정원 제도 개선 TF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가장 핵심 사안이 이제 대공 수사권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이제 그 앞서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이쪽이 이제 파트너가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국조 파괴자라는 별명을 이제 네. 기자들은 붙였었는데 워낙 국정조사 같은 걸 갖다 잘 깨버려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깨버립니다. 근데 일단 뭐 정보위를 통과를 하더라도 이 전반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일단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고요. 법사위가 뭐 후반기라고 이게 지금 여당이 법사위를 맡을 것인가? 지금 여당은 지금 정보위원장 자리랑 지금 뭐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뭐 정보위가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맡고 있는데 정보위원장 자리를 기본적으로 야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래 정보위 정도는 그래도 여당이 갖는 게 맞지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런 게 지금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하는 상황이면 이제 후반기 이제 상임위원장 다시 이제 재배정하고 할 때는 아마 이 부분 절대로 안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사실은 수사권은 안철수 대표가 아마 수사권 폐지가 공약이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근데 좀 안보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점점 약간 자리를 이동하고 있죠. 네. 그 스탠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2014년, 14년 때도 사실은 워낙 국정원 이제 개혁에 대한 의지는 컸지만 뭐 정권 자체와 여당 자체가 이제 보수 정당 쪽이라서 뭐 기대는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이 국정원 자체가 이제 개혁안이라고 내놓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개혁의 기대는 커 보이지만 실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국정원법이 개정이 될까? 이건 사실은 지금 국정원이 워낙 저질러 놓은 적폐가 많아서 네. 그 직원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긴 하고요. 자기네들도 이른바 속된 말로 쪽팔리죠. 뭔가 야 우리 이렇게 조직 없애서 되겠냐라고 말하기도 명구스러울 정도의 범죄 불법 행위들이 많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막상 자기 밥그릇 문제로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전에 김대중 정부, DJ 정부로 교체되고 나서 대거 이제 지역 출신들이 교체되고 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퇴직하고 그게 집단 소송으로 우르르 분출되지 네, 않았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만약에 여러 앞으로 벌어질 논란 중에 하나의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서훈 원장부터 지금 주요 차장들이 다 국정원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 국정원의 조직을 갖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에 맞춰서 일부 변화시키면서도 또 내부 조직의 어떤 불만이나 갈등 소지들을 갖다 무마하거나 아니면 조직 통할 차원에서 일정 부분 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이런 것에 맞물렸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수사권인 것 같아요. 수사권이라는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공 수사권이라는 사실은 한국 이 분단 상황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든 아니면 각 기관에서 놓치기 싫어하는 큰 권한이 하나 지금 FA 시장에 나온 거거든요.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실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FA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최대어를 누가 낚을 가장 것이냐.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배팅 세게 합니다. 하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국민들과 대통령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걸 갖다 한마디로 받아안을 구상을 지금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지금 못 내놓고 있고 내부적으로 진척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빨리 이걸 진행을 뭔가 하나 좀 던져놔야지 이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는 가장 지금 현재 국정원법 개정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좀
논란이 되든 진척을 보이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른바 뭐 간첩을 누가 잡느냐 이건 사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어떤 선동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실제 국정원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수사권에 대해서 애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정보화 시대에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내서 취득하는 정보보다 이미 인터넷에 떠 있는 공개 정보가 훨씬 더 풍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같은 고급 인력이 굳이 간첩 잡는다고 수사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게 국정원의 실제 그 직원들의 상당수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국정원 직원들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데요. 국정원이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국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영화에 보면 뭐 베를린에 보면 한석규 씨가 연기했나요? 거기 보면 국정원 직원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이런 걸 좀 보고 나도 좀 뭐 애국심을 갖고 좀 뭔가 좀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되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 중에 이제 상당수 아직도 그 애국심과 능력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해서 이 사람들이 자부심 갖고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정치 세력에서도 이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꼭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지 계산기를 좀 한번 다시 두들겨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수사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도 이제 정보 파트일 겁니다. 이제 수사 파트가 아니고 수사 파트 규모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파트는 뭐 젊은 사람도 충분히 되지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지역 경찰 보안 수사대나 이런 쪽을 연계해 가면서 여러 가지 해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이 양반들은 이제 보면 좀 연차가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마 뭔가 직무 전환도 힘들고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어쨌든 어떤 각각의 기능별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국정원의 개혁안 같은 것들 이거에 따라 각 국정원 내부에서도 어디는 뭔가 별 타격을 안 입고 어디는 큰 타격을 입고 아마 이 편차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이걸 갖다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국정원장, 서훈원장의 어쨌든 뭐 조직을 갖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직을 정말로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면 이제 서훈원장이 그걸로 이제 골머리를 써봐야겠죠. 예. 네. 새롭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정원 신입 직원은 강한 체력 훈련을 받고 정보요원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국가관이 투철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던 정보요원 김하영 씨가 2012년 카페를 전전하며 야당 비방 댓글을 달았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음험한 공작기관의 흑역사, 이젠 정말 끝장을 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